최근에 제가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했더니 악플도 좀 달리고 구매 대행 해봤냐? 너가 뭘 아냐? 뭐 이런 말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굳이 해봐야만 알아요? 숫자 때려보고 그리고 제 광고회사 클라이언트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진짜 알려드려도 뭐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이미 해서 잘 되고 있으시고 뭐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도 역시 너무나도 많은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구매 대행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마 구매 대행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어줍지 않게 뭐 정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버는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구매 대행을 하다가 빠르게 포기하신 분들도 역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어줍지 않게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직 구매 대행으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을 전환을 해보셔도 훨씬 더 큰 수익으로 훨씬 더 큰 매출로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사실 뭐 저한테도 애매하다 뭐 매출 100억 낸 게 뭐 대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여튼 뭐 저는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매 대행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본질이 없는 장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도떼기 시장에서 장돌뱅이처럼 이 사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업이 아니라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 대행의 장사는 사업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 순간의 자그마한 수익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왜?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바로 확장성에 있으니까요. 사업은 운영하면 할수록 점차 커지는 게 사업이고 장사는 순간의 이익, 순간의 만족에 그치는 게 바로 장사예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라는 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진성 고객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 브랜드에 대한 추종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광고비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제가 예전에 연매출 한 80억, 100억 할 때도 매년 광고비가 10%를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평균이 7%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 30%대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진성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워크인 고객, 그러니까 뜨내기 고객, 일회성 구매 고객만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심지어 유치도 아니에요. 그냥 충동 구매, 뭐 단편적으로 필요할 때 그냥 잠깐 사고 빠지는 진짜 그런 정말 단편적으로 일으키는 상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잘하는 전 세계 1위 브랜드 애플도 생태계를 구축을 해요. 이 아이폰 하나에서 애플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악도 듣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공유도 하고 뭐 결제도 하고 IoT, 사물 인터넷의 제품들과 연동도 시킨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생태계예요. 그리고 애플을 한번 구매했던 사람들은 애플의 제품, 관련된 제품을 계속 재구매를 합니다. 갑자기 구매 대행에서 왜 애플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매 대행에서 사는 물건의 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일회성 상품으로 인식할 뿐이지 그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 상품은 상품 하나로 끝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데님 브랜드를 할 때 데님 하나를 구매해서 소비자가 마음에 들면 제 브랜드의 바지를 뭐 3개, 4개 5개씩도 재구매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지금 이그나이트라는 전자담배 브랜드도 한국에 가져와서 전개 중이지만 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하나를 사용해보고 2개, 3개, 뭐 심지어 다른 종류도 계속 구매를 하시고 10개, 20개씩 복수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브랜드가 아닌 이곳저곳에서 떼오는 상품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만 구매를 하고 재구매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상품 하나만 구매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재구매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나랑 똑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500원, 뭐 1000원만 싸면 그 시장으로 바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 첫 번째는 재구매를 할 수 있는 진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해야 합니다. 이러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광고비를 매출 대비 30%를 쓴다고 하면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이 광고비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게 되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밖에 광고비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체감이 조금 안 되실 텐데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억 중에 3천만 원으로 광고비로 사라질 돈을 1억 중에 1000만 원만 쓰고 2천만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럼 람보르기니 한 대, 롤스로이스 한 대, 레인지로버 한 대를 공짜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어차피 광고비 쓸 거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곳에 쓸 수가 있다고요. 어디 광고비 뿐이겠어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구매 대행 회사를 인수했다, 매각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이거 백날 해봤자 부자 절대 안 돼요. 그냥 약간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뿐 이 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월소득, 뭐 연간소득 이런 걸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회사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물론 삼성이나 현대처럼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키우실 수가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현대를 만들려고 구매 대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광고 대행사도 하나 갖고 있는데 제 거래처 중에서 한 개의 상품으로 연간에 매출 30억씩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8개의 상품으로 연간 12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분도 있으시고, 또 한 분은 12개의 상품으로 6억씩 매출 내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20개의 상품으로 20억 정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뭐 금수저 아니냐, 뭐 창업 자금을 뭐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부 다 창업 자본 500만 원도 안 들여서 브랜드를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이 전부 다 20%가 넘어가세요. 광고 비율은 전부 다 15%를 넘기지 않으세요. 그럼 제 광고 회사에는 브랜드만 있냐? 아니에요. 쇼핑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도 저희랑 하시면서 월 매출 400만 원에서 2달 만에 3천만 원 중후반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근데 뭘 고민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자체 제작을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이익이 안 남으니까 매출이 오르면 삶이 윤택해지고 돈도 쌓일 줄 알았는데, 애초에 이익이 안 남는 구조니까 매출이 커진다고 해서 이익이 증가하진 않아요. 뭐 액수가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인원이나 뭐 기타 고정 비용, 뭐 임대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원가율이 애초에 60%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원가율 60%에 광고비 20%, 배송비 8%, 카드 수수료 4% 하면 벌써 92%가 제품 판매에 대한 비용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8%밖에 안 남는데, 이 8%에서 인건비하고 임대료 내고 뭐 밥값 내고 세금도 내고 전기료 내고 수도세 내고 관리비 내고 진짜 남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남들 다 파는 위탁 상품, 구매 대행 상품 하시는 분들 제품을 뭐 200개, 500개, 뭐 많게는 10,000개까지도 등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돈 1,0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이게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대비 이익이 극도로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만약 쿠팡처럼 엄청난 대기업으로 매출을 뭐 조 단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아니 뭐 1,000억 단위까지만이라도 끌어올 수가 있다면 매출 볼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매 대행에서 어떻게 1,000억 단위까지 갈 건데요? 100억 단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영업이익이 결국 더 중요한 건데, 근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출 1,0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물론 매출이 1억까지 커지면은 뭐 3, 40%는 남기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20%는 남기십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노력을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구매 대행에만 매달려서 상품 등록만 하면 뭐 팔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쿠팡에만 해도 상품 등록되어 있는 게 100만 개가 넘는데 어떻게 브랜드도 없는 진짜 남들 다 파는 그 500원 1,000원 뛰기 해가지고 100원 200원 싸움하는 그 진흙탕 싸움에서 어떻게 돈 버시려고요. 그럼 뭐 브랜드로 만든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당연히 아니죠. 브랜드만 만든다고 해서 팔리진 않아요. 하지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본 영상인데 되게 재밌는 영상이 있었어요. Palessi. We built a fake luxury store in Los Angeles and filled it with Payless shoes. The guests at our grand opening party had no idea. Guests invited to check out what looked like a luxury shoe shop. They're elegant, sophisticated. I just think it's so classy. And I can tell it was made with high quality material. A $35 shoe going for $645, an 1,800% markup. Store owners sat on their heels as fashion influencers emptied their wallets. I would pay 400, 500. Yeah, people are gonna be like, where'd you get those? Those are amazing. Then they're let in on the prank. These are actually from Payless. You've got to be kidding me. Shut up. Are you serious? 이 브랜드라는 것은 한 개 팔렸을 때 10개, 뭐 20개 파는 것과 마진율이 비슷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브랜드의 규모와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브랜드를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몇십억, 몇백억씩 받고 매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최근에 그 그랜트 카돈인가? 이 미국의 재벌이 한 말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부자가 된 사람과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높은 기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거기에 대한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고 해요. 제가 구매 대행을 안 하는 이유는
똑같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구매 대행 같은 장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구매 대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탈리즘이라는 브랜드도 제가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률을 20%까지 만들었고 뭐 매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그나이트라는 해외 브랜드도 한국에 가져온 지 딱 2달 만에 월 매출 1억 넘기고 손익분기점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그나이트라는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왜 자꾸 브랜드만 고집을 할까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구매 대행은 안 할 겁니다. 구매 대행이 잠깐의 돈벌이, 뭐 용돈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대비 진짜로 이 효용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브랜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도 127만 원에다가 300만 원 대출 받아서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대부분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시는 이제 운동복 브랜드를 하시는 분도 매출이 지금 한 30억 정도 나오시는데 200만 원으로 창업을 하셨고, 이게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대부분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데 로켓 배송이나 로켓 크로스에 입점을 안 하면은 매출이 반의 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품 입고시키시려면 대량 발주 하셔야 하잖아요. 그 돈으로도 충분히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조만간에 브랜드 ODM 강의 하나를 오픈을 해볼게요. 진짜 답답해서 제가 하나를 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뭐 남들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진짜 초등학생 영어 과외 비용 그 정도 수준으로 진짜 받고 알려드릴게요. 진짜 구매 대행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5년 전, 10년 전, 그러니까 쿠팡에 셀러들이 부족하고 쿠팡이 뭐 이렇게 입점해 주시면 저희가 뭐 수수료 되게 차감해 드릴게요. 이렇게 쿠팡이 좀 이렇게 막 셀러들을 모으려고 막 안달이 나 있을 때, 그때는 이 시장이 먹혔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 공급자의 포화 상태라고 하죠.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진짜 500원, 뭐 100원, 뭐 300원, 진짜 이 단가 전쟁에서 진짜 사람이 죽어난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구매 대행하면 진짜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차라리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파는 게 돈 훨씬 많이 법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각 가치까지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탕후루집 차리라고 하시면, 뭐 대만 카스테라 차리라고 하시면은 차릴 분 계세요? 아니 그거 다 끝난 거를 왜 돈 주고 내 돈 주고 그걸 왜 차려? 하면서 분명히 아무도 그거를 차리려고는 안 하시겠죠. 근데 지금 왜 탕후루집 대만 카스테라 차리려고 고민하고 실제로 그거 운영하고 계세요? 그거 진짜 안 된다니까요.